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16일 그러니까 MBC에서 김건희 통화녹음을 방송한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날짜로 계산해보면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되지만 이건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게 만들잖아요. 홍준표 의원이 엊그저께 면후 심흑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써서 윤석열을 비난했습니다만은 이 면후 심흑이라는 말뜻 모두 잘 아시죠? 중국어로는 미엔허우 신헤이, 얼굴은 두껍고 마음은 시커멓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을 홍 의원이 이번에 처음 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게 아마 작년 12월 8일에 조선일보 팟캐스트에 나와서도 홍 의원이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을 가리켜서 면후 심흑이라고 그 대장동 사건이 방금 터졌을 때 그걸 비판하면서 그때는 홍준표 의원도 당신은 그 당내 경선에 참가하고 있었던 후보였잖아요. 이재명을 가리켜 이 정말 낯이 두껍고도 속이 시커먼 나쁜 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표현을 홍준표 의원이 이번에는 윤석열한테다가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이 아내 김건희를 향해서는 그러니까 바로 어제 아닙니까? 김건희의 그 통화녹음 속의 내용이 지금 계속 한 개 두 개씩 육속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무슨 내용이 나왔습니까? 나만 굿을 하냐? 홍준표도 굿을 하고 유승민도 굿을 했고 자기는 또 웬만한 점쟁이들보다 훨씬 더 낫다고 자랑까지 해대고 그러잖아요? 누가 들어봐도 이 김건희라는 이 여자의 그 통화 내용을 듣다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황당하기를 이를 데가 없는 그런 이상한 소리가 그냥 지금 술술거리고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어저께는 또 뭐라고 댓글을 했느냐면 아니 어떻게 거짓말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내뱉는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가 정말 무섭다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진짜로 윤석열이 정권을 잡고 나면 윤석열의 아내인 김건희가 진짜로 어떻게 나올지가 걱정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정말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이 진짜로 대통령이 된다면 이 대통령의 아내가 과연 정말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경찰이 다 알아서 언론을 혼내준다고 김건희 본인이 이미 통화녹음에서 한 말이 있잖아요.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사를 잘하는 검사로 소문나 있는 그 한동훈이를 자기 집의 집사처럼 마구 불러대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한마디로 하면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표현을 그대로 빈다면 이재명과 윤석열은 둘이 똑같이 면후 흑심인 것입니다. 나판대기가 아주 두꺼워서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모르는 그러니까 수오지심이라고는 꼴만 수 없는 거예요. 수오지심 중국어로는 그걸 휴어즈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는 척도의 하나로 인간은 부끄러움을 알지만 짐승은 그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면후 심흑의 두 후보 이재명과 윤석열은 한마디로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모르는 거기다가 마음까지도 아주 시커멓게 두 후보가 아주 쌍둥이처럼 쏙 빼닮아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쪽은 아들이 도박꾼이고 또 성매매업소에까지 출입했던 사람이면 다른 한쪽은 장모와 아내가 함께 사기치고 주가 조작하고 함격을 유지했던 그런 자가 아닙니까? 또 한쪽은 본인이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친형수에게 18인이 존년이니 하고 쌍욕을 퍼붓고 또 나아가 여배우와 바람까지 피웠던 한마디로 양아치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 또 다른 한쪽은 자기 스스로 점쟁이 뺨까지도 치고 갈 수준의 그런 무당 노릇을 차차하면서 검찰총장이었던 남편이 그 권력 행사에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했던 그런 사실이 지금 한창 드러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자, 진짜로 홍준표 의원이 표현을 그대로 빈다면 정말 면후 심흑이라도 이런 면후 심흑이 대한민국에 또 누가 더 있을까 싶잖아요. 이재명을 보면 그냥 저놈은 정말 거짓말쟁이에다가 도둑에다가 양아치에다가 다른 더 이상의 표현이 필요 없을 지경이요. 윤석열도 또한 100%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건 완전 점쟁이 무당 노릇에 빠져서 온갖 도사요, 법사요, 스님이요 하는 자들한테 둘러싸여서 놀아나고 있는 아니 그동안 이미 쭉 그렇게 점쟁이 무당 노릇에 빠져서 지내왔던 자 아니고 뭡니까? 그게 지금 다 들통이 나버린 거잖아요.
그 당내 경선 당시까지만 했어도, 그러니까 처음 손바닥 왕자 논란이 불거졌을 때까지만 했어도 사람들은 윤석열의 그 해명을 믿었죠. 그냥 한 동네에 사는 어떤 열성팬이 좀 마음에서 써준 것이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대로 이제 왕자를 써가지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의 그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그 손바닥에 썼던 왕자, 이건 100% 이 김건희의 작품이 아니고 뭐겠어요. 윤석열이 40올 때부터 시작해서 김건희와 만나 사귀게 되었던 그 과정들에서도 계속 무슨 법사가 등장하고 스님이 등장하고 점쟁이와 무당 노릇이 계속 그 촉매지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윤석열이 지금까지 계속 뭐라고 변명하고 있습니까? 아니,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무슨 놈의 법사니 스님이니 난 모른다 이거잖아요.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선대위에까지 들어와서 죽치고 앉게 되었는지를 자기는 전혀 모른다는 소리잖아요. 보세요. 이런 뻔뻔스러운 거짓말들이 얼마나 서로 닮았습니까? 그 대장동 게이트가 온 세상이 다 이재명 게이트라고 지목하고 있고, 또 이 게이트와 관련 있는 연구자들이 벌써 여러 명이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이재명이 그러잖아요. 아니 이게 왜 내 게이트냐고. 돈 받아먹은 놈이 곽상도고, 곽상도는 국힘당 국회의원이 아니냐고. 그러니 이건 국힘당이 게이트야. 이런 식으로 거꾸로 상대방한테 마구대고 뒤집어 씌우는 이재명의 그 면후심흑, 두꺼운 낯짝, 시커먼 심보, 이것이 윤석열의 그 자기 아내 김건희의 점쟁이 무당 노릇에 대한 오리발 내밀기와 얼마나 서로 닮았습니까? 그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이 유명한 속담도 정말 이 두 자한테 사용하기에는 너무 사치스럽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이 두 자는, 그러니까 이 두 자를 최고 최상의 상품이랍시고 국민들 앞에 대통령 후보로 내놓은 더불어민주당과 국힘당 이 두 더러운 양대 기득권 정당과 이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당원들과 열성 지지자들과 팬들과 나아가 광신도급의 정신병자들은 자기들이 열광하고 있는 이 두 후보, 아니 이 두 면후심흑의 더러운 자둘이 얼마나 역겹고도 미스꺼운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서 모를까요? 간단하죠. 처음에는 아마 이 자들도 모두 속으로는 조금씩은 자괴감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이재명의 지지자들과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자기들의 후보의 그 더러운 행태를 보면서 처음에는 야, 이건 좀 아닌데, 이건 정말 너무하긴 너무했는데, 이런 마음이 꼭 들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재명이 자기 친형수한테 18인이 전년이니 하고 욕할 때 그걸 들으면서도 아, 우리 후보 이재명이 잘한다, 멋있다, 이렇게 할 국민들이 과연 있을까요? 정말 있다면 그건 인간도 아니죠. 짐승보다도 못하죠. 그 누구라도 처음에는 아, 이건 아니야, 이 정도라면 이건 정말 옳지 않아, 꼭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그 정도의 자기관마저도 지금은 다 사라지고 만 것일까요? 생각해보세요. 바로 얼마 전까지, 아니 지금까지도 그 김건희의 점쟁이 무당 노릇들이 하나 둘씩 소소히 지금 들통이 나고 있는 마당에도 아, 이제 보니 김건희 정말 멋있구나, 화끈하고 어딘가 신을 얻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연은 요즘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 조갑재, 김문수, 성창경, 고영신 같은 이런 틀튜브들은 김건희를 가리켜 국민 누나로까지 올리추고 있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김영환이라는 분, 이분은 우리 안철수 후보님과도 아주 친한 사이 아닙니까? 아니 전에 과기부 장관까지 했다는 분이 다른 부처도 아니고 과학기술부 장관 아닙니까? 이런 분이 지금 윤석열 쪽에 들러붙어서는 이 김건희의 점쟁이 무당 노릇을 비판은 고사하고 오히려 비호하다 못해 김건희가 얼마나 우아하고 지적이고 뭐 예술에 대해서 잘 안다느니 뭐니 하고 혹시 무민하고 있는 그 작태를 좀 보십시오. 이 김영환 같은 사람들은 그냥 일반 틀튜브나 또는 광신도급의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과학기술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나 똥인지 된장인지도 분간하지 못할 지경까지 오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건 그냥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흉을 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대놓고 서로 각자 자기들이 그동안 내쏜 똥덩어리들을 두 손에 돌멩이처럼 움켜쥐고는 서로 상대방의 얼굴에다 대고 아주 쥐어박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말이에요. 야, 이 자식아, 내만 똥 쌌냐? 너도 쌌잖아. 이러면서 서로 똥주머니를 휘둘러 대니까 똥이 온갖 산지사방으로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한데 몰려 들어있던 그 지지자들과
열성 팬들과 광신도들도 모두 함께 똥벼락을 얻어맞고는 지금은 모두 그 똥냄새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린 냄새를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두 똥무덤의 주인공인 이재명과 윤석열 이 두 사는 지금 완전 똥범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둘이 각자가 자기들 싼 똥들을 서로 상대방의 얼굴이 대고 뒤집어 씌워놓았기 때문에 어느 놈이 더 구린지 아니면 어느 놈이 덜 구린지가 서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와, 너무 더러워서 오늘 논평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논평을 통하여 언급하곤 했던 말씀이긴 합니다만 오늘도 다시 한번 중언 부언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만약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이 나라는 양아치 도덕공화국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이 나라는 검찰공화국을 넘어 점쟁이 무당공화국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지금 이 두 자에게 열광하고 있는 국민들은 모두 제정상이 아닙니다. 이 두 자가 지금 매일같이 서로 상대방의 얼굴이 되고 똥주머니를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지지자들과 열성 팬들과 나아가 광신도들도 모두 똥에 취해서 지금 미각과 후각을 다 잃어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특히 점쟁이 무당을 국민 눈화로까지 올리추고 있는 윤석열 쪽의 그 보수파 털튜브들의 정신 상태가 이재명 쪽의 지지자들보다도 오히려 더 중증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엄중한 것은 어떻게 정광훈 같은 대한민국의 정통 기독교임을 자임하는 목사들까지도 모두 점쟁이 무당 노릇에 빠져있는 윤석열 후보 쪽을 지지할 수가 있는지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들은 지금 모두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그 점쟁이 사이비 덫에 걸려들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논평의 핵심, 그러니까 제가 오늘 논평에서 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다름 아닌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님께 드린 말씀입니다.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이재명의 양아치 도덕공화국도 막아내야 하지만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점쟁이 무당공화국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두 더러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온통 똥으로 뒤덮여 있는 이재명과 윤석열 이 두 자 가운데 그 어떤 자와도 단일화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더럽고도 역겨운 이 똥에 취해 있는 진보와 보수, 이 두 양대 진영의 국민들이 만약 끝까지 이 두 똥덩어리 후보에게 파묻혀서 끝끝내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궁고하건대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끝까지 혼자서 가십시오. 혼자 가셔서 정말 장렬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전사하십시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